경북 봉화군 아연 광산 매몰 사고로 광부 2명이 지하 갱도에 고립된 건데요. 하지만 221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돼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기적 같은 소식에 주요 외신들도 주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26일 봉화 아연광산에 매몰됐다가 221시간 만에 구조된 생환 광부 박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병원에도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과적인 부분은 많이 이제 완치가 됐지만은 그때 갱내에서 이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마셨던 그 관계로 그 피부 발진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게 이제 아직까지 완치가 안 돼서 거기에 대한 치료, 또 정신과적인 이 트라우마 치료 병행해서 그 병원에 계속 지금 다니고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지금 고통스러운 게 트라우마죠. 이제 평소 이렇게 낮에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활동하는 데는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해가 지고 이제 어둠이 깔리면은 불안감이 몰려오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그렇고 자기 전에 이제 그 환청 또 그 안에 이제 구조되기 한 3일 전서부터 이제 환청이 들렸었거든요. 그게 제일 하여튼 좀 괴롭고 지금 하는 상태죠. 근데 지금 솔직히 이 갱도 안을 지금 저 어두운 데를 딱 보는 순간 막 내가 지금 막 가슴이 지금 벌렁벌렁할 정도로 좀 두려움이 지금 밀려오는데 근데 저런 곳에서 참 그 사투를 벌이고 221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사실 살아서 나왔다라는 이제 그런 게 아마 이제 그게 이제 트라우마겠죠. 그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고 당하기 전에는 그런 감정이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좀 큰 병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두렵네요, 지금. 그 전에는 제가 이제 이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려고 이제 그 학교 졸업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5급 공무원 행정직이 봉급이 한 14만 6천 원 되더라고요. 근데 이 광부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32만 원, 그 정도 됐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임금 차이가 났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광부가 이제 된 거죠, 그때. 어쨌든 이제 광부로서 제가 생활을 했다라는 걸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광부 일을 하면서 어쨌든 가정을 꾸렸고, 이제 모든 게 여기서 이제 자식 둘 낳고,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 결혼까지 이제 시켜서 손주까지 이제 본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의 이제 삶의 터전이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정으로 이제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아직까지 내가 광부 일을 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봉화 광산 사고는 지난달 26일 수직갱도에서 약 900톤의 토사가 아래로 쏟아지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반장 박 씨 등 2명이 갱도 지하 190m 지점에서 고립됐습니다. 그날은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출근을 하는 이제 조가 돼가지고 이제 4시에 이제 입갱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배치받은 작업장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그냥 평소와 똑같이 이제 수직갱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광산에서는 케이지라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케이지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지하 190m까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가지고 이제 필요한 자재들을 이제 내려놓고 작업을 이제 했었는데 내가 그 사고 난 그 현장에서도 내가 그때까지 사용했던 기계 이게 이제 사람이 구멍을 뚫고 들어가게끔 밀어줘야 돼, 그 기계를. 요거를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 에아가 이 머리 부분 기계를 밀어주게 되는 거지. 밀어주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기계만 딱 잡고 있으면은 이 기계가 이제 알아서 계속 이제 천공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케이지를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2인 1조가 돼가지고 이제 있어요. 이제 그걸 조차라고 하는데 케이지가 올라간 지 한 1분, 2분 이 정도 됐었을 때 막 그 굉음이 막 들리면서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하게 5시 38분부터 내가 지금 그 당시에 이 시계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계를 아는데 그래 막 달려 나와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주시만 하고 있었죠. 한 2시간 정도 쏟아지다가 이제 멈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까이 가가지고 확인을 했죠. 이제 헤드램프로 이제 비춰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저 위에 딱 정체돼 있더라고요. 밧줄을 여기저기서 막 주워가지고 연결하고 이제 해가지고 밧줄을 잡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거기를 가까이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H빔, 파이프, 나무 막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해가지고 딱 위에 그냥 이게 정체가 돼 있던 거예요. 그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양이 이제 얼마나 되는 줄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 이제 어쨌든 이제 확인만 하고 일단 이제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갱도 안에는 물이 많이 흘러요. 막 천반에서 뚝뚝 어느 부분은 막 소나기 쏟아지기 막 쏟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옷에 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춥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대피해서 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제가 이제 데리고 일하는 보조원 하나하고, 근데 보조원 이 친구가 입사한 지 4일밖에 안 된 친구였어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죠, 광산에서. 근데 막 그 붕괴가 막 일어날 즈음에 이 친구는 막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괜찮으니까 너무 이제 저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사실 그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아가지고 약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은 저 인공호흡 좀 해주세요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었고 나서 내가 더 침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비닐 여기저기서 주워다가 이제 온막식으로 막 막고 미리 갖다 놓은 이제 판장 그게 이제 1m 80cm 되는 이제 판장인데 그거를 전부 이제 옮겨서 갖다 놓고 톱으로 이제 한 30cm씩 잘랐죠. 자르고 이제 도끼로 이제 장작패드게 이제 다 패가지고 이제 쌓아놓고 그거를 이제 모닥불을 피웠죠. 그날 내려갈 때 이제 그 커피 믹스를 이제 한 통에 170개 이제 들어있는 커피 믹스가 있어요. 잡아 놓는 게 한 30개 정도 이제 잡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이제 그걸 내가 이제 그 전날 내 숙소에서 쓰던 커피포트를 이제 갖다 놨었거든요. 그래 이제 전기가 나가니까 커피포트 물으면 끓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부분 다 떼내고 이제 스텐 부분에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비스듬히 모닥불에다가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커피 믹스를 타서 먹었죠. 이제 이틀째 되던 날은 안 되겠다. 우리가 한번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한 10여 메다를 그 괭이 두 자루를 이용을 해서 3일에 걸쳐서 팠어요. 그거를 파가지고 관통을 시켰어요. 그 몸을 집어넣어가지고 안쪽을 보니까 안쪽도 역시 풍락이 져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어쨌든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사람의 힘으로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철수를 했죠, 이제 거기서. 헤드랜턴을 딱 켜놓은 순간 불이 깜빡거리더라고요. 이제 방전이 된다라는 신호잖아요. 내려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옷을 이제 모닥불에 말리고 있는 와중에 이제 내가 그런 얘기를 하죠. 희망이 없어 보인다. 우리 대비를 하자. 그리고 이제 헤드랜턴이 딱 깜빡거리면서 헤드랜턴이 이제 가버렸어요. 방전이 됐어. 그때 이제 불안감이 엄청 크게 밀려오더라고. 그래 이제 이만 대비하자라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제 막 그런 두려움, 공포가 한꺼번에 막 밀려오면서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는 죽음을 대비하자. 근데 시계를 풀렀죠. 이 시간으로 이제 불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헤드랜턴이 이제 나가는 순간 그런 두려움이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계도 필요 없구나 하고 이제 풀러가지고 던질라다가 다시 이제 불러 이제 차고선 어차피 안 보면 되지 뭐 시계. 응? 이렇게 이제 돌리고 계속 이제 있었는데 마침 또 장작도 딱 6개 피밖에 안 남았어요. 그 6개 피 타봐야 1시간 반, 2시간? 그러고 나서 한 2시간, 3시간, 좀 시간이 좀 많은 시간이 이제 갔는데 쪼그리고 이제 모닥불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이제 있는데 갑자기 팔팔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러고 있다가 야, 뭔 소리 못 들었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나는데 또 환청이었나? 이게 한 3일 전서부터 들려오던 환청이다 이제 생각하기는 너무 크게 들렸고 야 일단 안전모 써라. 대피를 하자 일단.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뒷걸음쳐서 이동을 한 10여 m 하다 보니 진짜 팔팔 소리가 꽝 하고 난 거예요. 불빛 하나가 탁 나 튀어나오더니 정하영님 하면서 막 뛰어오는 거야. 그런 두려움, 공포, 긴장감들이 한꺼번에 다 내려앉는 기분이야 그냥. 먹은 것 없고 힘은 없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야. 응? 이놈이 막 달려와가지고 나 붙들고 울 때, 같이 울 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구조대원들 막 달려 들어오고 하는 거를 막 119 막 뿌리치더라고요. 내가 업고 가겠다고. 이 친구가 나를 들쳐업고 한 30m를 막 들고 뛰더니 그 관통장 발파해가지고 관통난 지점까지 거기서는 이제 업고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야 내려라. 나 걸어갈 수 있으니까 내려라. 그래 이제 거기서부터 걸어 나왔죠. 어쨌든
이 삶의 포기란 없다. 끝까지 그 순간까지 어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큰 교훈을 내가 얻었죠, 이번. 저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거기에 달려와 준 것도 광부 동료들이었고, 그거에 대한 그 고마움을 제가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병원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죠. 지금 모든 산업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모든 게 다 바뀌어서 기계화되고 이제 사람들이 힘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혁명 시대로 와 있는 이쯤에 굴속의 갱속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일하는 거는 제가 맨 처음 광부가 됐을 때 80년대 초반이나 지금 거의 40년 넘은 시간이 흐른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채굴 채광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많은 위험에 노출되게 돼서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재해가 발생이 되고 이제 급기야는 인사사고까지 이제 나게 되고 이제 하는 것들을 목격을 하고 그렇게 지켜봐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분들의 작업장에 대한 환경 개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이 친구들이 그 구조 작업을 하고 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야들은 이제 자꾸 겁이 나니까 맨 금악장 그 현장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거기서 일을 할래? 사람이 거기서 죽어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근을 다 해버린 거지. 안 나오면. 그게 회사가 고생했으니까 맥공소 처리를 해줄 테니까 쉬었다가 나와라 이것도 아니고 그 이튿날서부터 전부 결근 처리를 다 해버렸으니까 충분히 아마 일정 부분 상향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될 거예요.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한번 그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사무실 방문하겠다고 미리 전화하고 방문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항상 그 절망이라는 거는 느끼는 거는 크고 아프지만은 희망이라는 거는 나한테 힘을 주고 밝은 빛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니다. 부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내일을 그려가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저 같은 새로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감드립니다.